네, 297페이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6월 달까지만 급여 자료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월 달까지 입력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8월 달에는 그 퇴사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에는 급여의 그 구분을 상여금을 포함해서 입력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달에서 7월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속연호를 7 선택하시고요. 구분해서 1번 급여 하고 나서 복사 후 재계산을 하면은 이 재계산표가 나오면 확인 단추 누르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7월 급여는 이대로 완성이 된 거예요. 다음에 8월을 선택하는데요. 8월을 가기 전에 8월을 일단 선택해 봅시다. 자, 8월을 선택하시고 1번 급여를 하시고 복사 후 재계산을 하고 나면은 확인 단추 눌러보면 또 확인을 누르면요. 자, 8월 급여 사항이 지금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월에 해야 될 게 뭐였냐면은 8월 급여 지급 시 성동일 퇴사 연월일 입력을 하라라고 했거든요. 자, 먼저 입력하고 했습니다만은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이제 미리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지금 입력하고 나서 여기서 다시 재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사원 등록 메뉴에 가서 성동일 두 번째 사원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20번 항목에 퇴사 연월일을 2024-0825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퇴사 연월일을 입력하고 다시 급여자료 입력에 와서 우리가 이걸 재계산을 한번 시키면 됩니다. 저 상단에 보시면 F8 재계산 단추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재계산이 일어나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 성동일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 성동일이 파란 글씨로 가로 열고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저 상단에 있는 중도 퇴사자 정산 단추 있죠? 이걸 눌러주는 거예요. 성동일에다 놓고 자, 누르면 중도 퇴사자 정산 팝업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하게 되면은요, 이제 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는데 지금 이미 정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8월까지 급여가 2,960만 원이고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그리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이런 인적공제 포함하고요. 건강보험료 그동안 납부했던 소득공제 적용해주고요.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 그리고 세액공제에서는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밑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발생했죠. 소득세에서 마이너스 454860, 지방소득세에서 마이너스 45,430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소득세는 마이너스 50만 290원이 되는 겁니다. 자, 반영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 소득세에 마이너스 454850, 지방소득세 마이너스 45430 해가지고 성동일시 차인 지급액이 결정이 돼요. 공제액에서는 마이너스가 일어났죠. 그래서 중도에 퇴사한 사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해서 급여 자료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동일 씨는 이때 급여 명세표를 이렇게 해서 받게 됩니다. 8월 급여는. 자, 그러면 이제 9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퇴사자 정산을 했으므로 여기서 9월을 클릭하시고 구분을 1번 급여하시고 복사 후 재계산 확인을 눌러보면 한 명 성동일 씨는 빠진 상태로 이제 다시 3명이 됐습니다. 자, 10월로 또 가겠습니다. 귀속연월 10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했습니다. 자, 11월로 가겠습니다. 11월 구분해서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월까지는 이렇게 됩니다만은 12월 급여는 밑에 따로 있어요. 12월 급여는 아래쪽에.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입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월을 선택하시고 구분해서 이걸 바꿔줍니다. 급여 더하기 상여로 하면 돼요. 급여 더하기 상여로 하고 복사 후 재계산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은요, 양식이 바뀌어져 있어요. 상여를 넣을 수 있는 급여 항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급여만 여기 구분을 급여 더하기 상여로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상여를 추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297페이지 아래에 있는 이 급여 대장은 12월의 급여 대장입니다. 이거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현철의 상여금 450만원 입력하시고 직책수당은 그대로죠. 공제금액 상조비 그대로입니다. 노현주로 넘어가서 상여에다가만 270만원 엔터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이진섭도 상여금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190만 엔터. 그래서 급여계는 430만원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직원의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 자료를 모두 입력했고요. 거기에 대한 풀이가 298쪽부터 300쪽까지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뭐 1월 달에 소득세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 책에 있는 그림하고 숫자가 일치한지 298페이지 보시고 1월 급여로 가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속연월 1월로 한 다음에 1번 급여 선택하시면 1월 급여 자료가 나오니까요. 김현철 씨부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소득세가 맞는지. 맞죠? 그 다음 성동일 클릭하시고 소득세를 비교해 봅시다. 맞고요. 노현주 클릭하신 다음에 역시 소득세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3월 급여도 한번 299쪽을 확인해 가지고 299쪽에 있는 그림을 펴시고 3월을 귀속연월을 선택하시고 1번 급여하고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3월에 간이세액이 개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용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현철 162850 응? 이거 재계산 우리가 안 했나요? 김현철에서 재계산 확인 반영이 안 됐는데요. 성동일 반영이 안 됐고 노현주 노현주는 세금이 없어야 되는데 세금이 나와 있고 3월이 아닌 거 아닌가? 24년 3월 1일 이후 급여 지급분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 개정 공제대상 가족 중 자녀세액 공제 계산 방법이 개정에 따라 변경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반영된다.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하고 결과가 좀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연말정산도 조금 숫자가 정확히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지금 일단
3월 급여에 그 이게 네, 아까 수당이랑 공제 등록할 때 네, 여기는 연장 근로수당이랑 차량 보조금이요 네. 매월이 아니라 부정기로 돼 있어요. 연장 근로하고 자, 수당 공제 등록을 한번 여기를 귀속 연호를 클릭한 다음에 수당 공제 등록을 누르면 여기를 볼 수가 있는데 책에 그 수당 공제 등록 298쪽에 있는 그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연장 근로 이것 때문에 소득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차량 보조금 연장 요것 때문에 소득세가 달라지진 않지만 이게 부정기가 맞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장근로가 있을 때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월정액이 아니니까 구분을 이거 부정기로 하는 게 맞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세금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 차량 보조금도 우리가 아까 월정액 아닌 걸로 했잖아요. 월정액이 아니고 실비 보상적인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출장을 안 갔다 그러면 차량 보조금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부정기 이걸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거는 월정액 여기 매월이라고 해서 지금 계산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 부분은 자, 확인해 놓으셔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3월 달을 다시 한번 재계산 한번 해볼까요? 혹시 그것 때문인지 1번 급여 해놓고 위에 재계산 확인 네, 달라지는 내용은 없죠. 하여튼 몇천 원 좀 차이가 나요. 지금 세개. 요거는 지금 프로그램에 이게 교재 내용이 하고 지금 실제 프로그램에 반영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마저 들어가는지는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에 301쪽으로 가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매월 10일날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이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나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월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로 이 매달 10일날 제출하는 지난달 원천징수 한 거에 대해서 그걸 신고해 주는 거죠.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는 3개월마다 애정신고하는 법인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죠. 원천징수는 매달 하는 거고요. 급여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매달 다음 달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행과제 한번 해보면요. 8월분 급여자료 및 중도정산자료를 이용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8월 거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 메뉴에 가시면은요, 급여 근로소득관리 맨 밑에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기간을 입력하는데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이 왜 두 가지의 기간이 있느냐 하면요. 당월의 급여를 당월에 지급했을 때는 기간이 똑같아요. 앞뒤 기간을 똑같이 하시고 당월의 급여를 차월에 지급했을 때는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매월 25일이 급여 지급일이기 때문에 8월이 똑같아요. 8월부터 8월, 지급기간도 8월부터 8월. 예, 그렇게 입력을 합시다. 귀속기간 8 엔터 엔터 뒤에도 8 엔터. 지급기간도 8 엔터 엔터 뒤에도 8 엔터.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면은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8월달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근로소득의 간이세액에 의한 소득자 인원이 4명, 총 지급액이 1,480만 원인데 여기서 총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도 있습니다. 비과세 중에서 차량 운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안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식대 보조금은 이 안에 들어간다고 아까 교재 어디에선가 표시가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소득세가 178,700원. 또 중도 퇴사자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총 지급액은 8개월치가 이렇게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소득세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8월에 마이너스 276,160원 소득세 부분에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만약에 원천징수에서 퇴직자가 있었으면 퇴직소득도 계산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었으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여기에 반영이 되고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었으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여기에 반영을 해서 또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었으면 여기에 반영을 하고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있었으면 여기에 반영.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으면 여기도 반영.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으면 A80에 반영. 그래서 총합계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전혀 없었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TAT 1급에 가게 되면은 소득세 실무에서 지금 우리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만 TAT 2급은 출제를 합니다. 그러나 TAT 1급에 가면 이와 같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나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두 개 더 끼워 넣습니다. 즉 종합과세 세목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가 모두가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가 더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일반 환급 당월에 발생한 환급액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76,160원이 그대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번에 보면 조정대상 환급 그대로 넘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차월 2월 환급액 자연적으로 다음 달 9월로 2월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는 또 납부해야 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8월에 환급을 받는 것보다는 다음 달로 2월 해가지고 9월에 납부할 세금에서 요 2월 받은 미환급액을 빼고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8월에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환급 신청을 굳이 해야 된다 그러면 21번에다 이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교재에서 풀이 결과를 보면은요, 조금 세액이 달라진 부분이 있죠. 세액이 달라진 부분은 아까 우리 소득세법 개정했다는 그 3월 이후부터 그 적용되는 세율표 그 부분의 차이 때문에 좀 환급세액도 우리는 276,160원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288,910원이네요. 혹시 교재대로 나온 자리 있나요? 프로그램 업데이트 문제인지. 교재대로 나왔어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었죠 우리하고? 프로그램 업데이트. 예. 근데 원래랑 똑같이 나왔어요.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는 시험 보실 때 프로그램을 어떤 걸 설치하냐면 지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은 2월 달에 올라온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여기 프로그램 다운로드에 가서 이제 여기를 클릭해 보면 현재 프로그램의 버전이 여기 4월 거예요. 2024년 4월 20일 날. 지금 거기 앉은 자리는 어젠가 그제에 그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했어요. 거기 오전반 수강생이 그 자리에다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새로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서 그게 그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설치한 것은 2월 달에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거에서도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업데이트가 깜빡거리긴 하는데 거길 누르면 업데이트가 일어나면서 그게 멈춰야 되거든요. 업데이트가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 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시험 볼 때 사용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이것으로 다시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다시 설치하시고요. 우리도 시간 되면 한번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설치합시다. 어차피 바뀌어야 되니까. 네,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만이 아니라 여기 전체를 다 다시 설치해야 되니까 일단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설치하고 급여자료 새로 입력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일단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저기 할 때 여러분 집에서 이제 그 우리 쌍방향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차피 프로그램 다시 설치하고 뒤에 이제 다른 회차 공부할 때는 그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 데이터 바뀌니까 우리가 며칠 날부터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쌍방향 수업 일정이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느냐. 이번 주 다음 주부터인가요? (4월 30일부터네요) 네, 다음 주 화요일부터네요. 그래서 4월 29일 날 이게 끝나고 프로그램 다시 설치하죠. 네,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도 여기 이제 기출문제 풀 때는 프로그램을 다시 새 걸로 설치하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재하고 딱딱 맞을 것 같아요. 교재 정답하고. 이 부가세까지는 괜찮은데 요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쪽에서는 숫자가 좀 몇천 원씩 차이가 날 것 같으니까 아예 고쳐놓고 하겠습니다. 적당한 기회에 바꾸기로 하고 지금 우리 4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집합 수업이고요. 4월 30일부터는 문제풀이 수업을 쌍방향 줌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20일 날 학원에 나와서 3시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301쪽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평가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평가시험 보는 걸로 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자료 입력도 시험이 나오는 범위에 있으므로 여기서부터는 내일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습을 해보도록.